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될까? 결혼을 함으로써 딸려오는 변화라든지 관계라든지 또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니까 이게 과연 괜찮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연애가 완성이 되는 것인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거는 각자 결혼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랑의 완성은 결혼 그리고 출산이 이제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결혼은 어떠한 제도 중 하나다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과 연애를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고 하면 연애의 끝이 굳이 결혼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과 지방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으로 인해서 딸리는 부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두 사람으로만 봤을 때도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너무 다른 환경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한 집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많은 부딪힘들, 그거를 메꿔가면서 더 성숙해지는 걸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말 하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거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한 집에서 24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같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 우리가 9시, 10시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5시에 일어나니까 이때가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 신랑도 그때 나를 데리러 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 사람도 아침형 인간인가 보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8시 반에 일어나서 9시에 날 만나러 온 거였던 거예요. 그것도 8시 반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결혼을 했는데 11시가 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난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는데. 이런 걸로 트러블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동거를 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용납할 수 있는지 아닌지. 우리 사회 정서상 안 맞기는 하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얻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내 편이 생긴다는 거. 단점은 그거 외에 전부. 그리고 그 내 편이 늘 내 편이 아니라는 거. 결혼하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요? 그 가끔씩 보여주는 아, 그래도 네가 내 편이구나, 이것 때문에 살걸? 아마?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프거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망을 했을 때 내가 상주가 되거나 보호자가 되려면 그 조건은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결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거든요. 사망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엔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 애지간한 그 제도권의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되는 추세거든요. 저는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막 권하진 않아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거든요. 꼭 해야겠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결혼으로 인해서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단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부남 유부녀들 똑같이 얘기할걸요. 굳이? 근데 하겠다면 해보는 것도 나만 당할 순 없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혼자 살았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든 내 위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맞춰줬고 나 혼자 살면 무조건 내 위주였지. 근데 결혼을 하면 이게 깎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100% 내 위주로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100%가 아닌 50%, 60%, 70%만 내 위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 상대방이 30%를 내어줬을 때 얘기인 거지. 그리고 애가 태어난다? 그럼 여기서 또 깎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살던 100% 내 위주로 살던 삶에서 완전 다른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의 가장 최대 단점이 아닐까? 결혼이라는 게 축복받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어떤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안 좋은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 건데,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집안과 집안이든 개인과 개인이든 이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꾸려나갈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나랑 다른 사람이란 걸 인지해야 돼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나랑 기질도 다른, 나랑 정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생각하게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 이상형이든 뭐든 그 기준을 되게 명확히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PD님이랑 나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장점이 뭐 착한 거야. 이 사람 착한 거 이 장점 하나로 나머지 단점들을 다 이겨내면서 60년, 70년을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거기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결심이 서면 결혼을 하는 거죠. 아리까리한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가치관들 중에 가족관과 육아관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한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충분히 얘기해야 돼요. 정말 충분히 얘기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일이 생겨요. 지금 드는 생각인데 며느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첫째 아들네가 결혼하고 첫 명절 때 가면은 분명히 나만 일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일을 할 생각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얘기를 했겠죠. 아니다,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다. 너만 일하게 두지 않을 거다. 우리 다 같이 일을 하면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만약에 내가 얘기한 대로 되면 나는 다음부터는 명절에 안 내려가겠다. 내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하겠지만 명절 때 내려가진 않겠다. 이거를 합의를 한 상태에서 내려간 거였거든요. 이러고서 내려갔는데 큰 며느리 말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거죠. 봐봐. 내 말이 맞지?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충분히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결혼 전에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양가 부모님이 한 발짝 물러나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말로는 니들만 잘 살면 된다 이러면서 뻔질러면 불러대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니들만 잘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두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되게 좋은 게 와라 가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애지간하면 오지 말란 말을 좀 더 많이 오지 말란 말을 더 많이 하셔갖고 아버님 생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길을 쓰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님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챙겨드리게 돼요. 아빠가 오지 말라는데 어떡할까 이러면 내가 그래도 명절인데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신랑은 그게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빠는 밥만 먹고 자꾸 가라 그러거든. 잠깐 갔다 오는 거에 나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각자 할 도리 하면서 스트레스는 없으면 시댁이나 친정이나 문제로 싸울 일이 없거든요. 이거는 양가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돼요. 이 둘은 잘 지내는데 가족이 붙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러면은 부모님이 좀 내려놔줘야지.